69세 박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지 7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잠을 잘 수 있었고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자유가 점점 무거운 외로움으로 변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은 고요했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도 밥 짓는 소리만 울릴 뿐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나마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날은 좋았다.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실이 더욱 적막하게 다가왔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던 중 지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박 여사, 좋은 사람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박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소개야. 하지만 지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도 혼자야. 몇 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는 법이야.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봐. 박 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다른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고민 끝에 결국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정식 집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김 씨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근데 혼자면 좋은 날씨도 즐길 사람이 없죠. 김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대화는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김 씨는 박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혼자가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고요. 가족들은 다 자기들 살기 바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구나. 김 씨는 자상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 씨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서로 기대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박 할머니는 흔들렸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했다. 박 할머니는 행복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반갑게 인사해 줄 사람이 있었다. 결혼 후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다.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고 아침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도 그녀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김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했고 손을 꼭 잡아주며 이 나이에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했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지냈다. 날이 좋으면 근처 공원으로 나가 함께 걸었다. 걸을 때마다 김 씨는 자연스럽게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을 꼭 맞잡고 걷는 그 감촉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손을 잡고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우리 나이쯤 되면 누가 손잡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아요? 박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랐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두 사람은 즐거웠다. 서로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할 때는 서로 먼저 내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거 내가 낼게요. 아니, 지난번에도 내가 냈잖아요. 이번엔 내가 내요. 그러면서도 웃으며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김 씨는 가끔 몰래 그녀가 좋아하는 찹쌀 도넛을 사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박 할머니에게 건넸다.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잖아. 당신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나도 기분 좋아요. 박 할머니는 도넛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처럼 다가왔다. 저녁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싸우거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함께 웃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답답할까요? 그러게 내가 다 속이 터지네. 그러다 문득 김 씨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이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니 참 좋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네. 박 할머니는 조용히 김 씨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나도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혼자서 보내야 했던 긴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지. 속았다는 배신감, 끝없는 병수발의 굴레. 김 씨가 처음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박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단순한 감기일 거라고 넘겼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밤마다 김 씨가 헐떡이며 잠에서 깨는 일이 많아졌다. 침대 옆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김 씨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병원 가기를 꺼리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 뒤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박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붉은 피가 손수건을 물들고 있었다. 그제야 김 씨도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는 가야 해. 박 할머니는 단호했다. 김 씨를 거의 끌다시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며 심각한 얼굴을 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박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폐암입니다. 이미 진행 단계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순간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의사의 말이 선명하게 들렸지만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진행될 때까지 몰랐다고요? 그러나 그때 김 씨의 표정을 본 순간 박 할머니는 깨달았다. 김 씨는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기를 꺼렸던 이유, 기침이 심해져도 별 반응이 없던 태도,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혹시 이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 김 씨는 침묵했다. 대답해봐. 알고 있었어? 한참을 머뭇거리던 김 씨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실은 예전에 검진을 받았어. 그때 이미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 했지. 박 할머니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 병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나랑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이 결혼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걸. 그런데도 모른 척하며 나와 결혼한 거야? 가슴이 요동쳤다.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함께하자고 했던 남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며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박 할머니는 침묵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수십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칠 수도 없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렸다고 떠난다면 세상은 나를 냉정한 여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속였다. 나를 병수바라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었나?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한 거였나? 이제 그녀는 김 씨의 병수발을 해야 했다.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고 나는 이제 갇혀버렸다. 그렇게 김 씨를 돌보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상태를 지켜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김 씨는 점점 기운을 잃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이제는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박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김 씨는 자주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듣기 싫어졌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처음엔 동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뿐이다. 박 할머니는 지쳐갔다. 사랑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어서 붙잡혀 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부부의 삶인가?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김 씨는 밤에도 자주 깼다. 기침이 심해져 밤마다 온 집안이 울렸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몸이 지쳐갔다. 낮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기고 김 씨를 부축하며 하루를 보냈다. 온종일 김 씨를 돌보다 보니 그녀 자신을 챙길 시간은 없었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피곤에 찌든 눈 밑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이게 내 모습이야? 김 씨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 살려고 나를 이용한 거였어. 그 순간 박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김 씨의 오래된 병원 기록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진단일 결혼 6개월 전, 폐암이기 정기치료 권장.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이 사람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박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기록지를 들고 김 씨에게 다가갔다. 당신 알고 있었어? 이거 결혼 전에 받은 진단이잖아.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할머니는 그의 침묵을 보며 확신했다. 결국 그녀는 울분을 터뜨렸다. 나는 뭐야? 당신 병수발 들라고 결혼한 거야? 그제야 김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때 말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할머니의 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졌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나를 이용한 거였어. 박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 씨가 깊이 잠든 방 안에서는 간간히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결혼 전 김 씨는 그녀에게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긴 채 결혼을 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속임수였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병수발을 들었다. 하루 종일 그의 몸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갔다. 김 씨가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울었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 믿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건 부부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나 혼자 희생하는 삶이야. 박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정리되지 않은 빨래가 쌓여 있었고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다. 거칠어진 피부, 깊어진 주름, 초췌한 표정.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녀는 김 씨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였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다. 김 씨의 병을 걱정하기 전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어제 어디 갔었어? 밤에 안 보이길래. 박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김 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순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박 할머니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해. 김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기침을 하려다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지키고 싶어.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았어. 이제 그만할래. 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박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속인 순간부터 이미 나는 혼자였어. 김 씨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떠나면 난 혼자 남아야 해. 그 말에 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 당신이 날 속였을 때부터. 이제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삶을 끝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김 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이혼이라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고? 박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김 씨를 바라보았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찾으려는 거야. 김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내가 처음부터 병을 숨긴 건 잘못했어.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나 혼자 죽어가는 게 무서웠어. 당신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할머니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당신은 나를 사랑했겠지.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거짓이 있었어.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그 대가로 당신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 그게 부부라고 생각해?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이제 깨달았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희생이었어. 김 씨는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라고 제발 가지 마. 박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난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더 이상 동정도 미련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싸는 동안 김 씨는 계속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단호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 앞에 섰다. 잘 있어. 당신도 남은 시간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아.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서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밤마다 병간호로 지쳐있던 몸이 순간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서로를 속이며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것이어야 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나이가 들면 혼자가 외롭고 그래서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잘못된 재혼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재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처음엔 함께하면 든든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성격 차이, 자식들과의 갈등까지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는커녕 매일이 스트레스와 후회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았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재혼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재혼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게 살 방법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내 인생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 없이도 절대 외롭지 않게 오히려 더 즐겁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는 6가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혼자인 게 불행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재혼 없이도 절대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친구 없는 노년은 감옥과 같습니다. 진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친구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야. 라며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배우자는 언젠가 떠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건 친구뿐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으면 노후는 끔찍한 고독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연락할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TV 속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노후일까요? 첫째, 친구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친한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라 해도 만나기만 하면 기운을 빼앗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는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우린 오래된 친구니까 언제든 만나면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친구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지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우정은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합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칠수록 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남은 노년이 외로움 속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취미 모임,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운동 모임, 자원봉사 같은 곳에 가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과연 좋은 친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남의 험담만 늘어놓고 자신의 자랑만 하는 사람과 오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대할 때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함께 웃을 수 있고 외로움도 나눌 수 있으며 삶이 활력 넘치게 변합니다. 반대로 친구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은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은 텅 빈 시간 속에서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노년을 무기력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지루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신나는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배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점점 단조로워집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되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시작해도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순간 삶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삶을 가볍게 바라봐야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조심해야 해. 괜히 창피한 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결국 영원히 안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이벤트가 있어야만 즐겁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소소한 행복이 쌓여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햇살 좋은 날 산책하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예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것, 이런 작은 기쁨들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웃음을 잃으면 인생도 재미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점잖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점잖은 것도 좋지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머를 즐기고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웃음이 많아지는 순간 인생도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결국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늙었으니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더 신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갑자기 아플 때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디서 갑자기 몸이 아플지 모릅니다. 혼자 살고 있다면 더욱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큰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긴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 믿을 만한 친구, 이웃 등 최소 23명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단축번호로 설정하고 집 전화기에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119 신고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음성 명령 기능을 설정해두면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119 불러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리 응급 의료 정보를 휴대전화에 등록해두면 구조대가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키트와 비상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는 반드시 응급키트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진통제, 혈압약, 소화제, 해열제 등 기본적인 약품과 함께 필요한 경우 즉시 복용할 수 있는 개인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복용하는 약과 병력을 기록한 노트를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비상벨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호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응급호출 버튼, 자동신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욕실과 침실 근처에 응급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이웃과 소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가까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찾아와 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게 지내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라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급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외로움을 피하려면 할 일이 있어 바빠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혼을 결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집착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욕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더 큰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도 그냥 TV나 보면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살아가는 의미조차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끝나도 보람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 지루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며 몸도 점점 쇠약해집니다.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고 목표를 가져야만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로움을 없애려면 반드시 재미있는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내가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꽃을 가꾸든 책을 읽든 여행을 다니든 스스로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취미를 가지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요리 교실, 운동 모임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같이 무언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식들에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곁에 있어줘야 외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보다 내 인생을 채울 무언가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외롭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면 반드시 내 삶을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자존감을 잃는 순간 노후는 끝장난다. 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은 늙었으니까라는 시선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사회에서도 점점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존감을 잃는 순간 노후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빛이 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과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는 사람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단정한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자식들의 그림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 삶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 자식들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고 내 삶도 무너집니다. 자식이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든 독립을 하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살면 나중에는 허무함과 외로움만 남게 됩니다. 넷째, 돈을 쓰는 방식도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경험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살면
주변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돈 쓰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노후는 비참해진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을 잘못 쓰는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함부로 쓰면 금방 바닥나고 돈이 적어도 잘 관리하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처럼 돈을 쓰다가 노년에 가서 후회합니다. 첫째, 돈을 쉽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한 번만 도와줘라는 말에 쉽게 지갑을 열었다가는 결국 내 노후가 망가집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어차피 부모 돈인데 왜 이렇게 야박해? 라는 태도로 나옵니다. 특히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사기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노인이 되면 주변에서 이상한 제안들이 많아집니다. 이거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정보인데 어르신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투자, 건강식품, 값비싼 보험 같은 것들은 대부분 노인을 노리는 함정입니다. 셋째,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에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합니다. 값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좋은 음식, 건강관리, 여행, 취미 활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후회 없는 곳에 써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바닥나면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돈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재혼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혼은 오히려 더 큰 후회와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갈등까지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가 지옥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6가지를 실천하시면 혼자서도 당당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늙으면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 짐이 됩니다. 돈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그렇게 애썼는데 나이 들고 나면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무거운 짐을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박, 사람을 놓지 못하는 미련, 바뀌지 않는 소비 습관, 사라지지 않는 후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노년을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끌어안고 살아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감정과 관계, 후회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버릴 줄 아느냐 아니면 끝까지 짊어지고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늙어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여전히 쓸데없는 짐을 지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늙으면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위험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지 몰라도 부모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웠으니 나를 챙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노년의 삶은 자식의 손에 좌우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부모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곁에서 돌봐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써 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멀어지고 남는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순간 인생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자식이 해주길 바라면서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는 순간 부담이 됩니다. 결국 자식도 피곤해지고 부모도 외로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식이 나를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돈으로 얽히게 됩니다.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도 위축됩니다. 결국 부모는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며 피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노년의 삶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감사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오지 않으면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노년의 삶은 자식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내 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비참해진 노인의 현실을 담은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는 데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결국 부모에게도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후 박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큰아들은 바빴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다음에 연락할게.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명절 때 찾아가도 바쁘신데 그냥 집에서 쉬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은근한 눈치를 줬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몇 번이고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내가 언제 돈 빌렸어? 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허리는 점점 구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했지만 자식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서 병원 문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자식들에게 맡겼지만 자식들은 나를 책임질 생각이 없었구나. 평생 희생한 대가가 겨우 이거였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자식들에게 줬고 남은 건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려 했던 순간부터 노년의 인생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지 몰라도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은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정말 필요합니까? 오래된 인연이라고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불편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년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힘들 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오히려 혼자가 더 낫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의무적인 만남, 가식적인 관계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은 억지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버리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 진짜 좋은 인연이 남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어내면 내 주변에는 오롯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혼자 있긴 싫으니까 이런 이유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고 가짜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럼 잘못된 인간관계가 노년을 망치는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인간관계가 재산이다라는 말을 신념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았고 술자리도 즐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관계를 놓지 않기 위해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은 김할아버지를 이용하기 바빴습니다. 형님, 돈이 좀 급한데 이번만 좀 도와줘. 몇 번이고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줄게, 기다려봐 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친구를 잃기 싫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인간관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더욱 외로워진 그는 더욱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고 밥값도 자기가 내고 선물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돈을 쓸 때는 모였지만 김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면서 남은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간관계뿐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어색한 안부 인사만 남은 관계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내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돈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될 것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평생 쓸데없는 관계를 붙잡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남을 사람만 남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노년을 보장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남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손절하십시오. 쓸데없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젊은 시절의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 지금도 괜찮을까요?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텼지만 이제는 아니다. 40대, 50대 때 하던 생활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노년은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늦게 자고 아무거나 먹고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도 견딜 수 있었고 기름진 음식도 잘 소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름진 음식 한 끼에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돈 쓰는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쓰다 보면 노년에 쓸 돈이 없습니다. 쇼핑 중독, 필요 없는 물건 사들이기, 과한 지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노년에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버는 돈 없이 쓰기만 하면 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에서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몸만 축납니다. 이제는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무리한 책임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도 맡기고 내 몸을 먼저 챙겨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아야 한다는 착각이 노년을 망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무리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무리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하며 지출을 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겠다는 집착을 버리는 순간 내 노후는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 몸과 내 삶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젊은 시절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해 비참해진 노인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라며 밤늦게까지 일했고 끼니도 대충 때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몸이 아파도 참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심해졌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귀찮았고 약을 챙겨 먹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게 몰려왔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각한 상태였고 뇌졸중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위험할 겁니다. 그제야 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온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 할머니는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으려 해도 귀찮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 해도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었고 건강을 되찾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노년에 몸이 무너집니다. 예전처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는 내 몸을 아껴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고 병원은 미루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잃어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한번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나? 돈을 좀 더 모아둘 걸 그랬나?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나? 끝도 없이 후회하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그것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앞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전 이야기만 반복하며 같은 후회를 되새기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만 남게 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도 놓지 못합니다. 이미 멀어진 사람, 나를 떠난 사람, 더 이상 인연이 아닌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삶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대로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제 후회는 그만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미래에도 또 후회할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후회와 미련을 버리지 못해 불행해진 노인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 뒤로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버텼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며 한숨 쉬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후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현실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자책했고 사람들을 만나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조언도 해주었지만 매번 같은 후회를 듣다 보니 피곤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잊고 현재를 즐기세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입장이 돼봤어? 나는 그때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후회와 미련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내라, 괜찮다라고 말해주었지만 결국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과거에 갇힌 사람과 계속 어울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과거 생각만 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난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면서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십니다.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미 스스로를 망가뜨린 뒤였습니다. 5번째,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 없는 것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친구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처럼 돈을 쓰다가 결국 노년에 가서 후회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과한 지출을 하고 지금 즐기자는 생각으로 돈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번 잘못된 소비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식에게 돈을 퍼주는 습관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힘들면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결국 내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자식도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모의 돈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내가 필요할 때는 자식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노후 자금은 자식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각종 사기와 불필요한 투자 유혹이 많아집니다. 이거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이런 말에 속아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이르면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쉽게 돈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합니다. 값비싼 옷, 필요 없는 가전제품, 한두 번 쓰고 버리는 사치품에 돈을 쓰는 대신 건강, 생활 안정, 여유로운 취미 생활에 돈을 써야 합니다. 노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돈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 노후가 안전해집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혼자 살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고. 그런데 그 말이 완전 틀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늙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누리는 행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자유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 아무런 부담 없이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친구, 자식, 이웃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돈, 시간, 공간, 관계까지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스스로 선택한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혼자서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살면 오히려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그 행복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5가지 행복,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가고 싶은 장소만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혼자 살면 외롭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 만나야 하나? 저 사람은 왜 자꾸 연락하지? 이런 고민은 이제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무시해도 되는 세상이 펼쳐진 거죠. 더 이상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들의 잔소리, 친구들의 불필요한 약속 다 차단하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와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 본 적 없는 나라, 한적한 카페에서 차 한잔, 혼자여서 가능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남들과 일정을 맞추거나 부모님께 보고하거나 자녀들에게 미리 말해둬야지라는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자유. 그동안 이런 건 나만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혼자 살면서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면 된다는 진리,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나이가 들어서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던 당신,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세상을 마음껏 즐길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죠. 이 모든 게 가능하다면 혼자 살아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혼자 살아보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임을 골라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오랜 세월 김할머니는 가족과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친척들의 모임, 이웃들과의 만남,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본인의 욕구를 억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율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야 한다. 저 사람은 가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김할머니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혼자 살면서 모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갔던 김할머니는 이제 진짜 가고 싶은 곳만 고르고 만날 사람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느냐가 그녀의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의무를 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기존의 친척 모임이나 억지로 가야만 했던 행사들을 피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제성 없이 자신의 기분과 에너지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만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삶도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맞춰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항상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엔 친척들과 다른 이웃들과 억지로 맞추던 약속을 깨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만 대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조정하며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늙어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해요.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혼자 살면서 얻은 자유가 이제 그녀의 삶의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이 나이에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예전엔 다 사람들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할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얻게 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로움이 된 것이죠. 두 번째 행복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 함정에 빠져본 적 있나요? 저 집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 사람은 자식들 다 잘 되는데 나는 뭐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살. 그 스트레스는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비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박할머니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걸 남과 비교하며 살았던 박할머니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 집은 왜 이렇게 좁을까? 이웃집 자식들은 다 성공했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 박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박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박할머니는 남들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에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정을 마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집도 누가 뭐라 하든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느낍니다. 자식들이나 이웃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박할머니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만족과 평화뿐입니다. 비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대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박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행복하다. 과거에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혼자 사는 진짜 행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죠. 그럼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의 성적, 친척들의 집안 일, 친구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신경 썼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늘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깨닫고 나서는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동네에서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장만했다고 자랑하고 자식들이 큰 회사에 다닌다고 떠들며 그래도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잘 살고 있네라고 했을 뿐 그 사람의 삶을 따라 하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앉아서 김할머니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을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자식들의 성공도 남의 집안 형편도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일 뿐 자신의 행복은 자신만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김할머니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친구들이 다들 해외여행을 가면 자기도 가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난 내 몸에 맞는 곳에서 즐기면 되라며 자신만의 여행을 즐깁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동네 맛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매일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행복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입니다. 이 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야말로 금 같은 가치입니다. 혼자 살면 정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먹고 싶은 거? 뭐든지 하고 싶은 취미? 아무 시간에나 시작하면 됩니다. 왜? 아무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다 보면 그 시간도 타인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뭐 하고 싶어 하면 그걸 맞춰줘야 하고 그에 따라 내 계획은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루 종일 몰아서 보거나 자정이 넘어도 마음 가는 대로 산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왜 그렇게 늦게 들어가? 혹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값집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 더 이상 본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저 내 시간, 내 공간, 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맞추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은 이제 그만 당신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남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고 친척들 눈치에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하루를 꾸려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눈치야?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박 할머니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을 꾸미고 먹을 것을 준비할 때도 항상 누군가를 위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집안은 박 할머니의 개인적인 성역,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만 꾸밉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소품 하나하나에 모두 박할머니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외출할 때도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생각합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혹은 다 같이 가야 하는 곳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어떤 계획도 세웁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엔 누가 뭐라 할까봐 안 갔는데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요. 박할머니는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떠드는 목소리, 엄마는 이제 나가면 안 되라는 잔소리들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아무리 자식들이 뭐라 해도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매일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가 아닌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며 여유를 즐깁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히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박할머니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복은 혼자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만 혼자 살게 되면 바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집에서 혼자라면 시끄러운 가족의 말소리나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내 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을 필요도 없고 피곤한 표정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와의 대화를 걱정할 필요 없이 나는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하면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몰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방해할까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내 스타일로 내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조용한 시간들이 나를 진정으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소음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잊고 있던 나의 꿈이나 목표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혼자 살면서 누리는 평화로운 시간, 이것이 바로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피곤하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 어느 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대로 생활하며 나만의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잠깐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게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누구는 왜 그렇게 말했냐고 시비 걸고 또 누구는 왜 나만 챙겨주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누구는 또 자기 기분에 따라 당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짜증을 낸다. 그렇죠? 이 모든 스트레스가 혼자 사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박할머니도 한때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왜 집에 안 가냐는 잔소리, 동네 마트에서 만나면 나오는 끝없는 비교와 불필요한 칭찬들, 그 모든 것들이 박할머니를 짜증나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살면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만 가면 그만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죠.
가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정도. 그 외에는 단 한 명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박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출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 할머니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두 버리고 자신만의 평화와 행복을 손에 쥔 거죠.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이 아닌 자유라는 점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자신만의 삶을 사랑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여서 더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당신도 혼자라서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